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왜 그렇게 심하게 폭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또 역대급 폭락이었지만 오히려 매우 강하게 오르며 좋은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멤버십을 최근에 가입하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종목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장기 투자 종목이긴 한데요. 은행주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엔 단타로 접근을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략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승부를 보는 편이고요. 아무튼 제가 최근에 은행 섹터가 투자에 유리할 거라는 의견을 멤버십 회원분들께 강조해서 전해드리면서 짧은 기간 동안 은행주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했잖아요. 이번엔 심지어 BNKU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DPST도 같이 매수를 들어갔었는데요. 어제 은행주가 폭등하기 바로 전날까지도 추가 매수를 했고요. 저와 같은 페이스로 분할 매수를 진행하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전부 다 좋은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 특히 DPST는 워낙 강하게 올랐으니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마 다음 주에 익절을 할 것 같긴 한데요. 굳이 매도 시점까지 저를 무조건 따라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멤버십 게시판에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은행주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본인 마음이 불안하면 기회 줄 때 익절하는 게 맞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당연히 제가 매도할 땐 매도한다고 실시간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 말씀을 드릴 거지만 매도 타이밍까지 무조건 저를 따르실 필요는 없고요. 각자가 내키는 타이밍에 언제든 익절하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BNKU는 5%, DPST는 무려 8%나 대폭등을 해서 아마 익절하신 멤버십 회원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익절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슈는 잠잠해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의외로 이란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반응했기 때문인데요. 그저 미니 드론이 추락했을 뿐이며 피해 사상자도 없다. 이란은 전혀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 입장을 냈고요. 이란은 다시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도 발표했습니다. 공격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행 제한 조치까지 해제했고요. 이란이 전쟁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시장은 전쟁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스닥 증시와 반도체 섹터는 대폭락을 하며 마무리가 됐어요. 특히 반도체 섹터의 하락이 매우 심했죠.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옵션 만기일이었고 주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주말을 앞두고는 기관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젠 심지어 전쟁 이슈까지 걸려 있었잖아요. 물론 이란이 전쟁을 확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진짜로 공격을 강행했던 것처럼 중동은 그야말로 어떤 변수가 갑자기 다시 또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앞두고는 유독 시장의 경계감이 더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부터 올해까지 증시의 슈퍼스타였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무려 23% 대폭락을 했는데요. 아직 실적을 발표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대폭락을 했냐면요. 슈마컴이 지난 8개 분기 중 무려 7개 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매출 예상치 같은 사전 실적 발표를 계속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실적은 초대박을 터뜨리며 주가 역시 대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사전 실적 발표일을 발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시장에선 얘네들 이번 실적은 자신이 없구나. 자신이 없으니까 사전 예고를 안 하지. 그렇게 설레발치는 거 좋아하던 애들이 왜 안 하겠냐.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라는 심리가 퍼지면서 슈마컴이 20%가 넘는 대폭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슈마컴이 실적에 대한 불안으로 이렇게 폭락을 하니까 슈마컴과 상관관계가 높은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도 크게 폭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요 기업들이 다 폭락을 하니 반도체 섹터 자체도 당연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이 폭락한 이유를 또 하나 갖다 붙이자면 다음 주에 절반이 넘는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근데 하필이면 그 첫 타자가 테슬라입니다. 화요일에 테슬라를 시작으로 수요일 메타, 목요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인텔 뭐 이런 식으로 순번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번 테슬라의 실적은 안 좋을 게 너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도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선반영이 이미 다 됐다면서 오히려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테슬라의 실적 자체에 거는 기대감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시장은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과감하게 의견 제시를 좀 하자면요. 아무래도 테슬라 실적이 걸려있는 화요일까지는 증시가 딱히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 전체가 빠질 것 같진 않습니다. 어제도 보면 나스닥은 폭락했지만 오히려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했거든요. 다우지수는 은행주들의 비중이 높은데 은행 섹터가 지금 매우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도 이렇게 가는 종목들만 계속 잘 가는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장후에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니까 메타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시장의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뭐 워낙에 실적 우등생이니까요. 네, 아무튼 저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 입장에선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은행주인 BNKU와 DPST의 분위기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 잘 익절을 하고 많이 빠져있는 기술주나 반도체주에 매수를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결국 올해의 승자도 반도체주와 빅테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질 때마다 적당한 시점에 분할 매수를 잘 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뭔가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